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호수입니다. 오늘이 10월 13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시 정각입니다. 자,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나쁠 턱이 없죠. 특히 간밤에 미국 증시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가는데요. 2.5%, 이 정도면 뭐 거의 급등입니다. 하면서 다시 N자형 형태로 해서 아주 뭐 탄력적인 상승 기세를 현재 보이고 있다는 거. 여기서 잠깐 나스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도록 하죠. 아주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3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언제 뭐 나스닥 지수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급등을 한 바 있고요.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다시 올라오는데 뚜렷하게 N자형 형태로 제가 N자형 형태로 선을 그어놨죠. 자, 그런 모습으로 올라가며 자, 직전 고점이 사상 최고치입니다. 12,000포인트인데요. 그것을 돌파할 기세 현재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12,00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연말 장세 그리고 연초 장세로까지 연결되면서 자,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이른바 허니문 랠리라고 하죠. 허니문 랠리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됐을 때도 그랬었죠. 아주 강력한 시세가 분출된 바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자, 그러한 흐름은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지수도 역사적인 최고점 2600포인트를 요하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제 기대된다는 건데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특히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다소 부담이 되는 측면도 조금은 좀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차트에 우하단에 있는 차트가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요. 오른쪽 상단에 동그라미 3개가 그려져 있죠. 이 부분 아마 그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쉽게 아실 겁니다. 이른바 삼산, 산이 3개 있다는 뜻이죠. 영어로 얘기하자면 헤드 앤드 숄더 형입니다. 네, 그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은 전형적인 부담 또는 위험 신호라는 것이죠. 여기서 만약에 밀리게 되면 그 삼산이 상당히 두터운 매물벽이 된다 하는 관점에서 기술적으로는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인 부담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세적인 흐름, 또 대세적인 시장의 어떤 참가자들의 어, 투자 심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본적인 바탕이 현재 미국 증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여실히 뚜렷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약간 그 기술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는 이유로 해서 수비적으로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 이제 결론이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것은 자, 이러한 모습 전반적으로 다시 N자형 형태로 상승세로 복귀하면서 강력히 올라가는 이러한 흐름은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지난 3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있었던 강력한 회복 장세, 자, 이른바 코로나 회복 장세입니다. 그때 모습과 좀 닮아 있기는 하더라도 자,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당장 뭐 지수는 뭐 그렇다 치고 움직이는 종목을 봐도 그래요. 그 당시 코로나 회복 장세였을 때 시장을 선도했던 종목들은 그때 당시 삼성전자보다는 자, 이른바 BBIG 시총 상위주, 가령 뭐 네이버나 카카오 자, 이런 종목들, 거기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종목들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종목들과 또 2차 전지 관련주, 일부 알테오전이나 또 시젠 같은 바이오 관련주들, 그리고 또 뭐 뭡니까? 5G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현재 반도체 관련주들, 비미물이나 기타 장비 업체들, 자,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었던 인기주, 인기주 선도주였다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종목이 최근 들어서는 뭐 거의 맥을 추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은근슬쩍 전통 산업주, 석유화학이나 철강주, 자동차 이런 종목들이 뜨고요. 또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강조드리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은근슬쩍 힘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중대한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알아야 그 맥점 투자 또는 그 흐름과 부합되는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그와 관련된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장을 읽는 가장 핵심적인 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난 코로나 장세 때 그 당시에 그런 각도로 시장을 보고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종목을 구성해서는 조금 곤란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 점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 전에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그 배경을 설명드릴 것이고, 그와 관련된 우리의 포트폴리오 전략, 장기로 가는 종목도 있고 단기를 끌어서 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특히 단기로 봤을 때는 미국의 대선과 관련돼서 에너지 관련주, 그 중에서도 가령 뭐 태양광이나 또는 수소차와 관련된 종목들, 구체적인 종목으로 본다면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들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에 대한 단기적인 전력도 한번 제가 언급을 좀 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LG화학. LG화학 실적이 발표가 됐죠.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인데요. 근데 주가는 그 반대로 단기적으로 꽤 크게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기인지 아니면 기회인지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실적과 관련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 내용이 준비가 됐는데 우선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릴까 합니다.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유료 정보 서비스 2개월에 55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간 혼미한 장소에서는 저희 정보 서비스를 받아보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점과 관련돼서 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에 문의사항 연락처 010-2420-0553이 나가고 있죠.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내 말씀은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 이제 먼저 시장 이슈부터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등을 했는데, 자, 그만큼 대선과 관련된 심리적 부담을 이겨내가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인 그 사람이 당선이 되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했던 건데 저 월가의 분위기는 전혀 아니에요. 누가 되든 관계없이 트럼프가 되든 조 바이든이 되든 미국 증시는 날아간다 이런 개념입니다. 특히 당선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강력한 팽창책,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있어서 더욱더 탄력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된다. 이런 관점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애플 아이폰 12가 12가 이제 공개가 된다는 건데 애플이 떴죠. 그렇다고 한다면 국내 수혜주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LG 이노텍, BH, 기타 등등 몇 개, 한 서너 개 정도 더 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만만한 종목은 LG 이노텍이나, 잠깐 차트를 보죠. 뭐 이왕 얘기가 된 김에, LG 이노텍이나 또는 BH 같은 이런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미국 부양책, 이 부양책이 타협이 잘 안 되네요. 사실 양당의 그 타협점이 상당히 근거리에 와 있거든요. 가시권 내에 와 있는데 쉽게 타협하지는 않고 있어요. 아마 선거 전략상 타협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뭐 민주당 쪽에서 말이죠. 대선 전에 그것을 터뜨리기보다는 대선 후에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그들의 선택이 결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위안화 평가 절차, 너무 빠르게, 우리 원화도 마찬가지고, 아주 빠르게 위안화도 마찬가지고, 원화도 절상되고 있다는 건데, 중국에서 그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보다도, 현재 그 달러 가치가 반은 이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내려갈 소지가 높다. 즉, 현재 원달러 환율을 따진다 한다면, 원달러 환율이 현재 1150원대가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머물지 않고 1100원 이하, 더 넘어서는 1000원 근처로까지 내려갈 소지가 높다는 거죠. 뭐 추세적으로 내려갈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현재 외국인들은 국내 복귀될 위인 효과가 더 커진다는 것이죠. 특히 글로벌 인덱스 펀드, 지수 추정 펀드들이죠. 패시브 펀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글로벌 인덱스 펀드들은 원래는 국내 ETF 등의 인덱스 펀드들은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을 골고루 사지만 외국인들은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한다는 거죠. 삼성전자에 집중할 소지가 상당히 높은데 아직은 입지를 하는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달러 환율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즉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글로벌 인덱스 펀드들은 삼성전자에 집중할 가능성이 더욱더 커진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이라도 삼성전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은 약간 느리지만 그때부터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49원 정도인데 어제보다 약간 내려왔습니다. 오늘 잠깐 원달러 환 차트를 보도록 하시죠. 보고 계신 우하들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일봉 차트인데요. 현재 아주 뚜렷한 하락 추세, 즉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수급을 보면 일반 개인들이 모처럼 만에 순매수합니다. 8일 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이 됐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월달 들어서는 순매도입니다.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일반 개인들의 수급에서 마이너스, 즉 순매도가 나오는 달은 이번 10월 달이 처음이죠. 아주 중대한 변화라고 할 것입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시장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외국인들은 순매수에다 약간 제한적인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약간은 눈치는 보긴 보지만 그 전과는 달리 순매수 기조를 그대로 살리고 있다 하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 이건 차트가 좀 안 나왔네요. 어쨌든 그런 상태라는 거 인식하시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시스가 다소 좀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마이너스 0.315 떨어졌네.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죠.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뭐 약간 별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시가총액 최상위 BBIG, 뭐 네이버나 현대차도 포함이 되고요. 네이버, 현대차,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도 포함이 되고요. 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탄력이 좀 둔화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죠. 프로그램 매도가 더 이상 나오지 말고 매수가 나와야 이들 종목이 힘을 좀 받을 건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 시원스럽게 전환되지는 못하고 있는 채 계속 시간만 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조만간에 될 것 같아요. 잠깐 그것도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이게 이제 그 프로그램 매매 일봉 차트인데요. 지난 8월 달부터 9월 달에 걸쳐서 대규모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음을 차트상 현재 그 파란 막대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것이 이제 매도했다는 뜻인데요.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가끔 이제 매수가 들어오기도 하고 매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매도 규모가 별반 크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모습에서 플러스로 반전, 빨간 막대선이 위로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는 아니고요. 그런 것이 이제 그 어느 정도 추세적으로 만들어질 때부터 힘을 낼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뚝심 있게 네이버든 카카오든 관계없습니다. LG화학도 포함이 될 것 같아요. LG화학은 오늘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쨌든 그런 걸 갖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뚝심 있게 그들 종목 가지고 가면 된다. 오히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네이버도 좋고요. 카카오도 좋습니다. 매수하면 된다. 이런 관점으로 최소한 절대 갖고 있는 물량 팔지 말자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판도 변화를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10월달 들어서 오늘은 일반 개인들이 순매수 한다고 치지만 최근 7일 거래일 동안 일반 개인들이 1조 5천억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오늘까지 따진다 하더라도 1조 3천억 정도 매도한다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간 기준으로 처음 있는 현상입니다.
외국인들을 순매수했고요. 기관들은 3천억 정도 순매수. 뭔가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일반 개인들이 코스닥에서 순매수해요. 근데 이 구도는 전형적인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수급 구도입니다. 금년은 매우 특이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만 무려 45조 원 정도 순매수했다고 치지만 그 매우 특별한 케이스고 보편적인 강세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사고 기관이 사고 일반 개인들이 매도를 하는데 코스닥은 순매수하더라. 이게 일반적인 구도입니다. 현재 그런 구도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핵심이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일반 개인들이 순매도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약간 작용되는 것 같아요. 양도세 부과 기준이 바뀌죠. 10억에서 3억 원으로. 현재 정부에서는 한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 없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결심하느냐에 따라 행정부가 어떻게 결심하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아직은 결론은 안 났지만 어쨌든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방침이 세워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닌데 어쨌든 일반 개인들은 연말을 맞이해서 그 대주주 물량이 나온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렇게 설명되는 상황. 한데 그게 이 해석이 약간 문제 있는 거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코스닥도 순매도를 해야 되는데 코스닥은 순매도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만 작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수 상승폭이 약간 큰 것 같고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비교적 그 전거래는 다르게 계속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하는 것에 따른 상대적인 대응 차원에서도 매도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시장을 이끄는 주체가 점차적으로 일반 개인에서 그냥 외국인한테 외국인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간혹 가다가 다른 기관이나 또는 일반 개인들도 순매수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주도권은 현재 외국인한테 가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특징이 바로 그거죠. BBI 시총 상위주 아까 네이버나 카카오나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현재 미국에서는 뭡니까? 이런 마가라는 종목들, 빵이라는 종목들이 다시 힘을 내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N자형 형태로 아주 뚜렷하게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고 그 중에는 테슬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BBI 종목들은 힘을 못 쓰고 있죠. 2차전지, LG화학도 마찬가지, 삼성 SL도 꼼짝 못하고 다른 종목들, 무슨 포스코 케미컬이나 에코프로 BM이나 최근에 첨보 같은 이런 종목들도 맥을 못 추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5G는 더 못 움직여요. 5G, 또 비메모리 반도체 등의 반도체 장비주 다 마찬가지고요. 또 바이오주들도 가만히 보면 거의 힘을 못 씁니다. CGN도 마찬가지고, 알테오젠이나 또는 제넥신 이런 종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분적으로, 개별적으로, 차별적인 어떤 강세를 혹간 보이고는 있지만, 동반해서 같이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 반면에, 현대차나 또는 몇몇 석유화학주들은 힘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최근 들어, 지난 9월달부터 나타나고 있죠. 시장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주도권이 바뀌고 있는 것과 관련된 아주 뚜렷한 그런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약간 달라진 것은 그 전에 9월 코로나 회복 장세에서는 각종 테마주들이 순차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고요. 동시다발적으로 바이오주, 반도체 관련주 또는 5G와 관련된 종목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약간의 시차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였습니다. 동반해서 같이 움직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특정 테마 하나만 집중해서 선택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 사람과 관련된 환경 관련주 그중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그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SDN 같은 종목들, 또 신성 ENG 같은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그 범위가 좁죠. 특정 종목으로 또는 특정 분야로 쏠려 있다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또 하나솔루션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전의 종목은 구분을 해야 돼요. 무턱대고 같은 부리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점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 하는 그 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기본적인 전략, 이런 구도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시장은 외국인이 주도한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종목, 가장 비중이 많아야 되는 종목으로는 당연히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비중이 높아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요.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수록 더욱더 삼성전자는 중요하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나를 가운데 놓고, 그리고 플러스 3, 1 플러스 3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죠. 네이버, 그리고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네이버 대신에 뭐 카카오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뭐 가능합니다. 그리고 LG화학 대신에 삼성 SA도 괜찮고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1 플러스 3 전력을 1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그 구도를 중심으로 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보류하거나 물량을 줄이거나 종목수를 압축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봤을 때에는 조 바이든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어떤 타겟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른바 환경 관련주, 그 중에서도 에너지 관련주, 에너지도 세 가지가 있죠. 태양광, 풍력, 그리고 수소차 정도. 2차 전지는 조금 그래요. 태양광, 풍력, 수소차 정도에만 집중을 하자는 거죠. 종목도 그렇게 종목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는데요. 우리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솔루션, EM코리아, 유니테스트 정도. 근데 EM코리아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거 잠깐 이왕 얘기가 된 김에 잠깐 언급할까 합니다. EM코리아는 원래는 이 동그라미 부분 5,500원 이하에서 매수해놓으면 좋을 것이다 했던 건데요. 급등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은 다소 불편합니다. 네, 그래서 권해드리는 가격대는 6,500원 이하 정도가 되는데, 사실 이들 EM코리아 등의 특히 시세 인기주들은 단기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하루에 한 번, 그것도 일반적인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를 통해서 훌륭한 가이드를 해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대략 윤곽만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뿐이고요. 전반적으로 아주 미세한 트레이딩, 섬세한 미세한 트레이딩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인기가 그렇게 쉽게 식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너무 낮은 가격에 손절매를 하지 마시고, 또 너무 높은 가격에 쫓아가면서 매수하시는 또 마십시오. 네, 그런 것만 제가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정도로만 윤곽을 해야, 이 종목은 그전에 말씀드렸죠. 수소차 충전소 6개를 갖고 있는 국내에서는 최대 수소차 충전소와 관련된 업체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고 수소차와 관련된 상당한 내공, 기술력을 좀 갖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적은 뭐 별 볼 일 없고요. 따라서 이 종목은 철저하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해야 된다는 것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어, 뭡니까? 하나솔루션인데요. 어제 LG화학의 실적이 발표가 됐죠. LG화학의 이 석유화학 부분 실적과 그 하나솔루션의 석유화학 부분의 실적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LG화학의 뭐 LG화학 PBC를 합니다. 그리고 P나 PP도 하거든요. 현재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PBC가 주력이죠. 가성소다나 PBC가 주력이고, PBC는 뭐 뭔지 아시죠? 그리고 그 PBC의 원료가 가성소다입니다. CA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 사업이 주력이고, 그리고 그 외 P나 PP.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LG화학의 실적이 좋고, 4분기 실적, 내년 실적 좋다라고 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하나솔루션의 실적도 대단히 좋을 것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다는 것이 실제로도 그렇게 전망되고 있고요. 그 중요한 것은 PR이 16배 정도밖에 안 돼요. 18배. 다른 에너지 관련주에 비해서 전기차 관련주 PR이 상당히 낮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고, 자, 수소차와 관련된 비전이 있고요. 특히 태양광과 관련되어 세계 제1의 태양광 셀을 제조하는 한학 큐셀이라고 하는 그러한 업체를 인수해서 합쳤죠. 이게 하나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근데 원래는 이렇게 N자 형태로 가다가 위에서 꺾여서 이 봉우리가 두 개 만들어지는 것은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워낙 현재 이 주변 분위기가 괜찮고 이 종목 실적도 괜찮고 하니까 이 종목은 현재 가격은 약간 높긴 하지만 안 갖고 있으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할 수 있다는 건데 다만 지금 이 가격에 매수한다면 선이 두 개가 그어져 있죠. 그 윗선 4만 5천 원 정도를 짧게 끊어서 봐야 됩니다. 그 손절 기준을 정해놓고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기 이 가격이 나쁘다고 한다면 오히려 거꾸로 4만 5천 원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기서 매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만약 거기서 매수한다면 그 밑에 4만 원 정도 손절가를 정해놓고 이중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방법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대략 그런 정도의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한다든가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어렵고 힘들면 다소의 기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은 펀드먼트를 뒷받침해야 되고 비전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그 미세 변화를 무시한 채로 그냥 가지고 가거나 또는 매수를 해도 된다 싶습니다. 추세적인 목표가는 내년 상반기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6만 원 이상 됩니다. 한 7만 원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뚝심이 가거나 아니면 미세하게 들어가든가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일단 설명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LG화학 잠깐 차트까지 보고 오늘 뭐 3.5%를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 뭐 실적도 보도록 하죠. 3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이 7조 5천억. 대단하죠. 작년 정상적인 상황일 때 대비해서 매출도 8.8%이고 영업이익은 9천억 사상 최고라고 하죠. 원래는 분기당 한 5천억 정도 나왔던 회사입니다. 이 업체가. 근데 9천억이나 나왔어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 거의 160% 정도 뭐 급신장을 했고 영업이익률이 12%. 이것도 아직 모처럼 만에 보는데요. 대략 한 7, 8% 정도로 봤던 건데 12% 그만큼 영업 환경이 좋아졌다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 신기원을 이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석유화학 부분이 역시 캐시카우입니다. 알짜배기 실적을 내는 분야라는 것이죠. 전체 매출 비중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게 한 6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기여도는 거의 80%가 넘어가죠. 9천억 중에서 7,500억 정도가 아마 석유화학에서 나왔을 것 같고요. 2차 전지가 1,400억 정도인데 지난 금년부터 완전한 흑자 전환이 된 것으로 특히 2분기 때 1,550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다소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마 이 부분이 악재로 약간 작용되는 부분도 좀 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 뭐 사료 부분,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제약 부분도 있죠. 그리고 뭡니까? 정보 소재 쪽도 있습니다. 그쪽 비중이 낮지 않거든요. 그쪽 부분은 뭐 실제로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ABS 등 석유화학 제품, ABS뿐만 아니라 합성 수지입니다. 합성 수지, 뭐 SBR, 합성 고무, 그리고 또 뭡니까? 뭐 PP, 뭐 라텍스 이런 거 다 좋아요. 실적이. 스프레드는 마진입니다. 마진 다 좋아지고 에틸렌, 부다디엠, 프로필렌 다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배경까지 제가 설명드릴 바 있었죠. 그래서 키움증권에서는 단기, 중기 목표 가격을 90만 원 제시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그래요.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배터리 부분이 아닌 본업인 석유화학 부분의 실적이 기본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것에서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건데 악재가 생겼죠.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배터리 부분의 실적이 정체되고 있다는 거, 이 부분 하고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것이 그 중국에서고요. 그 LG 배터리가 탑재된 현대차 전기차 소나라고 합니다. 이 현대 전기차 소나에서 화재가 발생됐다는 것 때문에 7만 7천 대리 대꼬치다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악재가 된다. 근데 이건 대부분의 이런 악재들의 그 성격에 이렇듯이 단기적인 악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적이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배터리 부분이 이게 뭐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드렸어요. 내가 데리고 있는 가치, 이익도 공유하고 성장성도 공유하는 100% 자회사 내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는 건데 어쨌든 그것을 따로 띄워놓는다 하더라도 띄워놓은 자체적인 성장 동력이 있다는 거죠. 배터리 소재, 특히 양극재, 그것을 내재화한다는 건데 이거는 따로 그 뭡니까 분사가 되는 에너지 솔루션이 갖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결국에 LG화학에서 해줘야 돼요. 배터리 소재를 내재화해야 되고 특히 양극재가 현재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정보, 전자, 소재 쪽도 상당히 비전이 높고 여태까지 잘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그 성장 잠재력도 여전히 좋은 거고요. 그리고 신약과 관련돼서 아예 평가 자체, 평가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죠. 신약과 관련돼서 2025년까지 적어도 10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현재 내놓겠다라는 비전까지 현재 제시된 바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그전 LG생명과학 합쳐진 거니까요. 자, 그리고 농약과 비료 쪽, 특히 비료 쪽에 미제초제 시장을 돌파했던 소식을 제가 얼마 전에 접한 것 같은데요. 10조 정도 되는 시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국내 그 제약 또는 농약이나 비료와 관련돼서 미국의 제초제 시장을 돌파한 것은 매우 획기적인 일이라는 평가까지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LG화학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빠졌을 때가 그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싶으면 약간 좀 무거운 측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그런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죠. 따라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전향적으로 매수한다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조금씩 매수 들어간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그냥 갖고 있으면 된다는 관점으로 계속 밀고 나가시면 될 것 같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내용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